시진핑이 김정은 길들이기를 시작한 모양이다. 단둥에서 신의주를 잇는 1km가 채 미치지 못한 조종의교를 수리한다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하필 소환이 다가오는 강추위의 강을 보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올 겨울은 미적미적 교량을 막아놓을 모양이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홀대한 데 대한 길들이기인 모양이다. 그렇다고 시진핑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생명선이 하필 동절기에 끊어지다 보니 북한 동포의 고통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국민의 마음은 가뜩이나 핵정국으로 어수선한데 마음가짐을 어느 때보다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핵불덩어리를 이고도 김정은을 두고 덤덤한데 미국에 라는 대피소를 만드는 업체가 일감이 많다는 보도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핵에 대하여 둔감하고 미국은 핵에 대하여 민감하고 중국은 핵을 핑계로 불꽃놀이라도 벌리는 모양인가 싶어 아쉽다. 기록에 보면 조선에서는 임진란이 있기 전부터 그 조짐을 짐작하고 설왕설래하다 보니 백성들은 전란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못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지레 피난길을 떠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미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찾아가면 살 수가 있다는 미러가 등장하여 남쪽에서는 정감록에 보이는 십승지를 찾아 무주구천동이나 계룡산과 같은 심산 계곡을 찾아 피난을 가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안 일이지만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로서 소나무가 풍성한 진산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했고 중국에서 원정원 이의송 장군의 뒤 글자 소나무 송자를 들어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 따지고 보면 임진란 후에 일어난 뒤 담화에 불과했으니 그저 떠도는 풍문을 믿어 무엇 하겠는가. 차라리 세상 돌아가는 물증을 저울에 달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훨씬 정신적 경제적 이익이 되리라 믿어 부국강병이 우리가 살 길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자주국임을 긍지를 갖고 살자. 한국 정부가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그 전에 한국 정부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 목소리를 발해서 9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동양의 누런 피부색을 가진 청년이 구라파를 돌아다니면서 조선 독립을 호소하던 그 목소리와 겹쳐서 생각해볼 만한 아우성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 청년은 그때 파란 눈의 여인을 알게 되고 그 후 그 여인의 도움을 크게 받아 대한민국을 한쪽이나마 유엔의 승인을 받은 신생국이 되게 하였다고 한국 건국 비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며칠 전 팔레스타인의 핵심 간부인 아흐마드 마즈달라니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거기서 마즈달라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트럼프의 말에 대응할 새로운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고자 현재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 전략을 찾아 행동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탈을 당하여 국권을 잃고 노예로 살다가 독립을 하고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우방의 지지와 원조가 많았다. 그런 우리가 아직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니 걱정이며 전 세계에서 130여 개국이 국가로 인정한 상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스웨덴이 승인한 모양이다. 이제는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독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짓도 과장도 아니다. 우리는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불과 인구 5천만의 선진대국이 되는 원년이 된다. 대통령이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나라 운세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강대국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시작전권도 전환해야 한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억지지만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이미 북경 정권의 복심을 꿰뚫어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듯하다. 그것은 중국의 속성이 절대로 이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사는 중국이지만 휴전선만큼 튼튼한 그들의 울타리를 없다는 현실 인식을 이용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통일이니 연방제니 하는 따위의 입에 발린 말은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세 판단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시급한 발등의 불이 아니니 느긋하게 대화로서 평화를 얻어내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다.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고 그 평화는 대화로서만 가능하다. 대화와 평화는 자강에서만 창출되는 수단인데 우리 정부나 국회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그라운드를 형성하는 일인데 그것이 미흡하다. 북한과 대화의 시트는 오로지 부국강병이 답인데 그것이 미흡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0% 증액된 43조 1,58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2009년도 예산 증액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조족지혈일 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조기 구축과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나 지금이야말로 전시체제로 인식하고 생사를 베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국방비의 절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고. 말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비하면 어린이들의 전쟁놀이와 대비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방에 있어서 유비무환을 이야기하면서 이율곡의 10만 강병론을 회자하지만 이 이야기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 효정의 북벌 준비 이외에는 조선조 이후 국방대책이 너무나도 허술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와 사촌쯤 되는 민족국가의 칭기스칸이나 누레하치가 다 같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10만 기마병 양성으로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역사적 진실이다. 헌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든든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금년의 예산에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이었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두고 참 잘된 예산 편성이라 말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묻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나라가 안보 위기에 빠져 있다. 북한은 화성 15호를 발사한 후 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간에는 한미공군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22 레터 6대를 포함해 2-3초기 경보기, F-15K 등 항공기 230여 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대응 훈련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는 문제까지를 거론하며 선제 타격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강조하며 해상 봉쇄는 거절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순망치하는 결코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면 남은 문제란 대화를 통하여 화평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 대화의 순서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선행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양해 하에 핵을 가지면 된다. 물론 그리 되면 대만이나 일본이 핵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대만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일본도 핵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는 여하한 것도 양보한다 해도 일본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범 국가이며 동남아는 물론 태평양 연해안 국가들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니만큼 우리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관용하고 대만의 핵무장도 이해해주고 팔레스타인도 승인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핵은 오로지 핵으로서 대항력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다. 지금이 정확히 말해서 핵을 가질 대명분이 선 기회이다. 하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자강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는 말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력과 사회적 다양성에 기초한 체제 통합 능력이 그것이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도 도움이 된다. 어집어 해방 70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력은 어떠한 난관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국민 모두의 열정과 탄탄한 체제를 바탕으로 북핵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오로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북핵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조국을 세계 속에서 인류 국가로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내린 소명인 것이며 핵을 가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핵 경쟁 속에 낀 한국 글로벌 이슈 황인찬.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둥펑 -41. 사거리가 14,000km에 달해 중국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며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세계가 부러워할 최강 무기가 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네소타 유세에서 대뜸 신형 무기 얘기를 꺼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바브드 워드가 저서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핵무기 시스템 얘기를 했다고 밝힌 뒤였다. 이후 대통령이 기밀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 석상에서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다만 신형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고 입을 꾹 다물었다. 이러자 전문가 사이에선 새 무기가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도의 미사일이라거나 위력을 약화시켜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신형 저강도 핵탄두란 추정이 나왔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수십 년간 미국의 비밀리에 연구 중인 신형 레이저 무기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신형 핵무기 얘기를 갑자기 꺼냈을까? 이는 최근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핵무기 견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핵탄두 200기를 갖고 있고 10년 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펜타곤이 중국의 핵탄두 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은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이 과거 약속했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색도 내비쳤다.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이후 이런 원칙을 밝히며 미국과 러시아 뒤에서 핵능력을 강화해왔는데 이제 중국의 핵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중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 협정 만료가 돼 연장을 논의하는데 이참에 중국도 끼라는 것이다. 미국의 군축 담당 특사는 중국이 큰 지위를 얻으려면 강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핵 증강에선 만리장성 같은 비밀이 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6,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중국이 보유한 핵 규모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만큼 핵을 늘리거나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이 중국만큼 줄어들 때까지 중국이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러시아가 해군 쪽에서 최우선 순위 책임을 갖고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의를 거친 뒤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 핵폭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구상은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식 비전략 핵무기 공유 모델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평시엔 우리 군의 F-15K나 F-35A를 이용해 괌 등지에서 핵폭탄 장착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또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현저할 때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반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전술핵이 어디 배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술핵 사용 결정 때 발언권을 갖는지 여부라며 나토의 핵계획그룹과 같은 핵사용 의사결정기구의 창설 논의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 국방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핵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했다. 최소한 미군 실무선에선 한국, 일본과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30일 보고서 저자들은 미군의 핵무기를 실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이 원칙적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미군 수뇌부에 건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무기들의 소유권을 유지해 핵 확산 금지 조약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5나라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나라들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 공유는 할 수 있지만 한일의 국내 정치적 문제, 전술핵을 한국 등에 직접 배치할 경우 발생할 중러와의 마찰 등을 고려해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핵무기 직접 사용은 미군이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추가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점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일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압박이 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적극 나서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약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의 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을 무력화할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사드 등의 추가 배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와도 맥이 닿는다. 미국은 구소련과 1987년 맺은 이 조약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핵운용 지침의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을 명시하며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의 개발,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잠수함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바로 단거리 핵미사일로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공유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한미일 동북아 핵전술 체계를 짠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로 볼 때 미국의 핵공유나 중단거리 핵미사일 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긴밀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졌는데 여권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니 지금으로선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요원한 얘기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또 방어용인 사드 배치만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중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1991년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 이후 유지되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핵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핵 공유 등의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미국은 항상 핵을 자국 위주로 사용해왔고 또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